테크의 진심을 담다 테크 요정 비테크 BPD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은 이미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지난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애플 스토어에서 널널하게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 애플워치 시리즈 7은 사전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넘어가지 않고 결제 오류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늦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제가 한번 언박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때는 반을 이렇게 접으세요. 접은 상태에서 올리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뒤집지 말고 그냥 열어주시면 돼요. 이 스타라이트 컬러입니다. 이게 무슨 색상이냐? 실버와 골드의 중간 색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뜯어보면서 실제 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는 이 안에 솥박스, 이걸 뜯어야지 진정한 언박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케이스와 밴드 각각 모듈로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품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케이스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가이드에 맞게 뜯어주시면 돼요. 들어 올리시면 알루미늄 케이스랑 설명서, 충전 케이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부터 한번 꺼내 볼게요. 41mm라고 되어 있는데 전작에 있었던 40mm를 계승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밴드도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제품 보호를 위해서 종이 재질로 된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밑에서 위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실버와 골드의 중간 그런 느낌이에요. 베이지나 뭐 아이보리 이런 게 좀 연상되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거는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에요. 애플워치 이 본체를 딱 올리시면은 마그네틱이 딱 붙어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다른 케이블과 달리 이 케이블은 또 애플워치를 충전을 해야 되니까 잘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브레이드 솔로 루프는 이전 세대에서 처음 나왔던 그런 스트랩인데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색상 어비스 블루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좌측에 있는 화살표의 가이드에 따라서 뜯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손톱을 넣어서 이렇게 싹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애플워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요. 케이스 본체에 밴드를 어떻게 장착해야 되는지, 탈부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냐. 브레이드 솔로 루프는 굉장히 많은 필라멘트 코어를 꼬아서 만든 신축성 있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버클 같은 장치 없이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서 탈부착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내 손목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무줄처럼 신축성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밴드를 장착할 때는 디지털 크라운이 우측 상단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검은색 3개가 나오도록 홈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소리가 딱 하면서 장착이 되죠. 반대 부분도 이렇게 홈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밴드 부분을 분리를 하고 싶다.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후면부에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밴드가 분리가 됩니다.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쑥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빡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하면 약간 늘어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타이트한 걸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착용을 하신 후 아이폰과의 연동을 하셔야 돼요. 디자인을 보게 되면 케이스 외관이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곡면 형태의 모서리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곡면과 매끄럽게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전면 크리스탈 탑재해 내구성을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손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애플 케어를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베젤 부분이 1.7mm로 굉장히 좀 슬림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화면이 조금 더 커졌는데 41mm, 45mm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테두리 두께가 이제 40% 정도 줄어들었고 이전 세대 대비 20% 정도 넓어졌습니다. 애플워치 7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전작과 동일한 최대 18시간을 쓸 수 있고요. 충전 속도가 33% 정도 빨라졌습니다. 마치 통통 튀는 듯한 이 부드러움, 이번에 화면이 커지면서 정보 표현량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텍스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애플워치를 쓰시는 것 같아요. 현재 워치페이스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워치페이스가 나오고요. 요 밑에 있는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보다 완전히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스와이프를 해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워치페이스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에 새롭게 추가된 워치페이스를 쓰고 싶다 하시면 이걸 터치하셔가지고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설정하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윤곽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밑에 보시면 페이스 추가, 문자판 색상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기본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시면 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점점 폰트가 두꺼워지는 그런 스타일의 워치페이스예요. 마치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컬러 금 나누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성비가 가장 좋은 알루미늄, 이 제품에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로즈 골드 이런 색상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색상들이 쉽게 질리지도 않고 줄질하기도 좋기 때문에 판매량의 약 95%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케이스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드나이트는 굉장히 잘 빠졌어요. 오히려 스페이스 그레이보다 더 낫다는 의견이 많은데,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버의 느낌과는 좀 다르거든요. 좀 은은하고 세련된 색상을 원하셨던 분들은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7 알루미늄 케이스에서는 마땅히 선택할 만한 색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물론 화면이 커지고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내구성이 좋아지는 점, 이거 다 좋습니다. 무체열 혈당 측정 기능과 같은 새로운 헬스케어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은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테크요정 뷰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